네, 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3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단원은 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게 됐는지, 직전까지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위화도라는 지역명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나 이방원과 정몽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실 것이고, 그래서 조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트로 부분에 보시면은 조선 그리고 화령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 이름을 화령, 즉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화령과 그리고 조선,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조선,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호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 고려랑 많이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려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동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챕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고려 말의 국제 질서와 그리고 고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원나라가 물러나고요, 명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가 재편이 됩니다.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홍건적 세력의 일부였던 주원장이 만든 건데요. 그 세계 재편,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홍건적이나 그리고 외국들이 많이 침입을 해옵니다. 그런 와중에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에서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권문세족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권문세족에게 붙어있던 불교를 폐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신흥무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이라든지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위화도 해군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명나라가요, 천령 지역 이북의 땅을 요구합니다. 요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공민학 때 있었던 쌍성 총관부 지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욕소리가 나오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를 하는데 요거를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최영이 요동 지역, 이거는 이게 중국 땅에 있는 요동 정벌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성계인데요. 이성계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고 농사일에 바쁜 여름철, 그리고 왜구가 침범할 수 있고, 그리고 활의 악교가 녹아서 무기로 쓸 수 없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는 겁니다. 회군을 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쿠데타, 반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반역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은 두 개의 종파 또는 두 개의 파벌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온건파와 급진파가 되겠습니다. 자,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몽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몽주는 고려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고려 왕조는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심과 같은 시조를
가지고 왔었죠. 반면에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과 조준이 중심되어서 아예 사적으로 이제 고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땅을 혁파하고요. 아예 역성 혁명을 주장하게 됩니다. 역성 혁명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덕이 없으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유교 경전에서 따와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그 급진파와 온건파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이방원의 하야가와 정몽주의 단신가가 되겠습니다. 고려를 이제 역성혁명을 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먼저 하야가를 던집니다. 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같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자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정몽주는 단심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임이라는 것이 바로 고려겠죠. 네,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이제 정몽주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개혁파가 갈려졌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과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 같은 경우에 이거 사전역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즉 말 그대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몰수하고 이 토지를 신진 사대부에게 재분배하는 법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요거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한해서 이렇게 과전법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기 땅이 마땅히 왕실을 보유한 사대부들의 토지로 삼아야겠다. 요런 거 보면은 이제 과전법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원과 정몽주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세력이 정몽주를 제거한 후에 조선을 건국한 거죠.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제 국호를 만들고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국호는 조선, 말 그대로 우리 맨 처음에 1단원에서 배웠던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수도인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위화도 회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네 번째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국호와 한양천도가 흥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간단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차시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